그래서 오늘 얘기할 거는 이 저출산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떠돌아다니는 말은 무지하게 많은데 실제로 이게 도대체 무엇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아는 사람들도 별로 없고, 그리고 그 모른다라는 그 차원을 떠나서 선배들의 지식, 즉 선악들의 지식이 축적되면서 누적되면서 계승된 게 아니라 그냥 지금 현재에서의 논의만 있기 때문에 그 이전에 저출산이라는 것들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사람들이 인류가 어떻게 생각했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그 뒷배경을 갖다가 이제 설명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요즘 나오는 이야기들을 갖다가 풀까 합니다. 지금 이렇게 쭉 보면서 이제 그 연령대를 갖다 쭉 봤습니다. 이렇게 보면 야, 서울은 서울이구나. 젊은 사람이 이렇게 많다니.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제가 지금 세종시에 있는데 세종시는 3, 40대와 이제 중고등학생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런 도시예요, 주로. 예. 그리고 이제 그 세종시의 대학교가 이제 그 조치원 쪽에 있으니까 이제 세종시 안에는 없죠. 그러면 이제 고등학교 나와서 이제 다들 이제 뿔뿔이 흩어졌다가 이제 다시 오거나 아니면은 이제 사라지는 거거든요. 네, 이런 구조에서 지금 이 서울은 이 연령 코호트가 어느 정도 계속 이제 충원이 되면서 옵니다. 그러면 하나의 그 단표적인 사실이 한 번도 1960년부터 한 번도 서울로 오는 20대의 넷 마이그레이션이라고 하는 순유입이 마이너스였던 적이 없습니다. 이때까지 해방 후 60년대 이후에 통계를 잡고 나서 한 번도, 진짜 한 번도 20대가 서울 밖으로 나가는 게 들어오는 사람보다 많았던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인즉슨 서울은 정말 이제 그 젊은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자석 같은 그러한 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도시들이 이제 사람들을 계속 끌어당기는데 몇 개의 에피소드들이 이제 겹칩니다. 이게 예전 같으면은 어떤 식의 구조가 들어갔냐면 20대, 30대에 보통 결혼을 해서 남자하고 여자하고 같이 사는 비율로 이렇게 맞춰지면서 공간적으로 재편이 됩니다. 그러다가 이게 깨진 게 2000년 이후부터예요. 여성들이 결혼을 안 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냐면 어, 그 이혼하신 분들, 그게 도시의 익명성을 갖다가 좀 즐기시는 분들, 이걸 갖다가 보통 얘기를 어떻게 하냐면 호모 우르바니쿠스라고 해서 도시 인간의 탄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미 이제 달라진 거죠. 그 문화나 아니면 먹는 거에 대한 그 네트워크가 달라져서 농촌에서는 살 수 없는 인간종의 탄생이에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주민들이 계속 나 어떻게 사는지 보고 갑자기 마당에 불쑥 들어오고 집 안에도 들어오고 막 이런 식의 그 나의 공간을 갖다가 침범하는 걸 견디기 힘든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면서 도시 문명화되고, 그러니까 도시의 문명이 도시적인 문명이 되고, 그러면서 새로운 인간종들이 나오는데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랑 같이 풀면서 그 여초 지역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런 식으로 도시 안에 이제 편중하는 것, 수도권에 편중하는 것, 이런 것들도 기존에 있는 맥락으로는 도저히 설명이 안 되고 개입해서는 안 될 일들이 생깁니다. 쉽게 말하면 비효율이 발생을 합니다. 정부 정책의 효과 없는 정책은 없습니다. 정부 정책의 효율, 이거는 돈 대비로, 투자 대비로, 정부 투자 대비로 얼마나 어떤 식의 결과를 가져오는가를 갖다가 따져봤을 때 점점 더 이 수도권 정책이 별로 이제 도움이 안 되는 정책이 된 거죠. 그래서 지금 그 예전 분들은 많이 들으셨겠지만 요즘 이제 수도권 정책에 대해서 공간 정책, 뭐 수도권 정비 계획 이런 얘기 자체가 별로 없잖아요. 공장 총량제니 대학 총량제니 이런 얘기도 별로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쪽에 대한 정책적인 효과성이 엄청나게 떨어지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면 지금 나와 있는 우리나라 출산 정책 보시면 아이를 낳는 게 돈을 많이 드는 게 아니야. 뭐 교육 비용도 알아서 해줄게, 뭐 해줄게, 뭐 이런 식으로 쭉 해주는 거. 그리고 또 하나가 시간을 많이 쓰지 않아도 아이를 키울 수 있어라고 얘기해 주는 거. 그래서 오전에 타가서 있고, 그다음에 뭐 돌봄 교실도 있고, 뭐도 있고, 그러면서 계속 아이를 그 부모들과 떨어뜨려 놓아도 되는 그런 상황으로 이제 계속 만들어주는 이런 과정들이 됩니다. 다 경제학 쪽에서 나온 얘기예요. 예. 그 무너지기 시작한 게 이제 2000년대부터 도저히 이거 갖고는 설명이 안 되는 거고, 여기에 젠더 이슈도 있고, 그다음에 사회적인 이슈도 있고, 종교적인 것도 있고, 굉장히 다양하게 얘기를 하면서 결국은 경제학이 만들어 놓은 출산 이론들을 무너뜨리기 시작한 지 한 25년에서 30년 됩니다. 이 뒤로는 이 출산 이론과 관련돼 가지고는 거의 대부분의 학자들이 별 얘기를 안 해요. 왜냐하면 얘기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81년만 해도 인구 증가 억제 방안이라는 국가 기록물이 생산이 되고요. 그리고 거기에 나온 표어가 축복 속의 자녀 하나 사랑으로 든든하게 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불과 이제 한 15년 뒤에 낳을수록 희망 가득 기를수록 행복 가득이라는 표어가 나오고 저출산 시대 인구 문제와 정책 과제가 처음으로 이제 그러니까 국가 주도로 이제 나옵니다. 15년 동안 변화가 있었는데 그때의 출생자 수의 변화가 보이는 푹 꺼졌을 때 그겁니다. 이런 현상에서 저출생에 대한 이야기들이 본격적으로 이제 언론을 타기 시작한 건 2020년 이후입니다. 그 전까지는 저출산과 관련된 내용들이 있긴 있었어요. 있긴 있었는데 별로 사람들이 생각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 2022년이 되게 중요한 해인데 처음으로 생산 연령 인구가 감소할 때입니다. 쉽게 말하면 일할 수 있는 15세부터 65세까지의 인구가 처음으로 줄기 시작한 겁니다. 그 전까지는 아이가 줄어들고 있긴 하지만 아이들의 숫자는 실제로는 일할 사람들은 계속 늘어나고 있었어요. 2020년까지는. 그러니까 별 문제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노동 시장에는 계속 새로운 일자들, 그러니까 새로운 청년들이 계속 일을 구하려고 나오고 그런 상황에서 뭐 이게 저출산의 문제인가라고 얘기하는 것. 그래서 이제 BBC가 이제 그 얘기를 한 거죠. 한국 초고속 고령화 진행 중 사람들 문제 체감 못하는 이유는 그러면서 이게 굉장히 심각한데 얘네들 되게 낙천적이네 뭐 이런 얘기들을 갖다 이제 하기 시작하면서 언론에서 떠들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출산율이 얼마나 갈 거고 그다음에 지금이 어떤 때고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나옵니다.